너무 추워. 눈 내리는 12월, 초라한 옷차림의 쌍둥이 남매가 빵집 유리창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서 갓 구워진 빵을 바라보며 군침을 삼키고 있었죠. 오빠, 나 배고파. 남자아이가 주머니를 뒤졌지만 손바닥 위엔 100원짜리 몇 개뿐이었어요. 야, 돈 없으면 저리 가. 빵집 주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아이들은 움찔하며 어깨를 웅크렸습니다. 바로 그때 태양그룹 회장 강민주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계단을 오르던 아이들의 목덜미에서 초승달 모양의 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씨 가문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그 점.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는 6년 전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죠. 도대체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태양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반짝이는 샹들리에 조명, 끊이지 않는 박수 소리. 그 화려한 무대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태양그룹의 젊은 회장 강민준. 37살 나이에 수조원대의 그룹을 이끄는 남자.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이었죠. 강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민주는 능숙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형식적일 뿐,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어요. 수백 명의 박수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민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 그는 목적지도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어요. 서울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죠. 그러다 문득 어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간판들, 좁은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불빛.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줄였어요. 7년 전이었습니다. 사랑했던 그녀와 손 꼭 잡고 이 동네를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갓 구운 따뜻한 붕어빵을 나눠 먹고 오래된 카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서로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던 그 시절. 그땐 그게 행복인 줄 몰랐지. 민주는 차를 세웠습니다.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12월 초겨울,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낡은 시멘트 계단과 금간 담벼락이 이어진 골목이었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고소한 빵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무심코 냄새를 따라가니 작은 빵집이 나왔죠. 그런데 그 유리창 앞에 웅크리고 앉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둘이었어요. 얼굴이 빼닮은 게 쌍둥이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가슴이 아팠어요. 솜이 빠져 종이장처럼 얇아진 패딩 속에서 아이들은 연신 몸을 떨고 있었죠. 운동화는 닳아 양말이 비쳐 보였고 손등은 추위에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그 손을 호호 불며 비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빵을 사지 못한 채 유리창 너머로 냄새만 맡고 있었어요. 코를 훌쩍거리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때 남자아이가 배를 감싸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배고파? 여자아이도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나도 너무 배고파. 빵 한 입만 먹어봤으면. 남자아이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내민 손바닥엔 100원짜리 몇 개뿐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이걸로 빵은 못 사겠지. 그 순간 민준의 어린 시절 기억이 불현듯 겹쳐졌어요. 계모에게 쫓겨나 차가운 계단에 홀로 앉아 울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민주는 덜덜 떨리는 손을 꼭 쥐고
누군가 찾아주길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 기억에 민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빵집 문이 열렸어요. 야, 거기 꼬마들. 돈 없으면 저리 가. 장사 방해하지 말고. 주인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화들짝 놀라 유리창에서 몸을 뗐어요. 두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죠.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부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둥근 이마, 도톰한 입술, 살짝 올라간 코끝.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나랑 닮았지? 민주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민준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여자아이가 남동생을 감싸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랑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동생을 지키려는 눈빛이었어요. 민주는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살며시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맞아. 낯선 사람은 조심해야지. 정말 잘 배웠구나. 근데 아저씨가 혼자 먹기 좀 쓸쓸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같이 먹어줄래? 아저씨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같이 먹는 건 괜찮을까? 쌍둥이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혼자 먹기 쓸쓸하다고? 남자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쓸쓸이 뭐야? 혼자라서 심심하다는 거야. 여자아이가 동생에게 설명해주자 남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먹어줄까?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잠깐만이에요. 우리 엄마가 걱정하시거든요. 민주는 빵집에 들어가 빵 여러 개와 우유 2개를 샀습니다. 아이들에게 건네주는 순간 쌍둥이의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아이들은 빵을 2손으로 꼭 붙잡고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먹는 표정이었죠.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너희 너무 귀엽게 생겼다. 몇 살이니? 이름은 뭐야? 여자아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요. 6살이에요. 남자아이도 손을 들었어요. 저는 서준이요. 저도 6살.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응, 쌍둥이구나. 와, 엄마 너무 힘드시겠다. 근데 왜 이렇게 밤늦게 둘이서 나와 있는 거야? 엄마는 어디 계시고? 서연이가 먹다 만빵을 꼭 쥐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밤늦게까지 일하세요. 저희 때문에 돈 많이 벌어오셔야 해요.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매일 피곤한데도 웃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게 해주려고. 아이들의 말에는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민주는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밤이 깊어지자 민주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너무 늦었네. 아저씨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집이 어디니? 저쪽이에요. 어두운 골목길을 함께 걸었어요. 가로등도 드문드문이라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죠. 아이들은 밝게 종종 걸음을 쳤지만 그 열악한 환경이 민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여기에요. 아저씨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이들은 계단을 쿵쿵 뛰어 올라갔습니다. 민주는 그 작은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 쌍둥이의 목덜미가 드러났어요. 민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두 아이 모두 똑같은 자리에 선명하게 박힌 초승달 모양의 점 하나. 민준의 집안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점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민준 자신도 똑같은 자리에 같은 점을 갖고 있었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건 설마. 그 순간 6년 전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강민준 씨, 무정자증입니다. 유감입니다만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는 벽을 짚으며 휘청거렸어요. 아니야. 말이 안 돼. 설마. 민주는 아이들이 사라진 계단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아이들은? 아니야. 우연의 일치겠지. 문득 떠오르는 그녀. 지우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쌍둥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둥근 이마, 도톰한 입술, 그리고 목덜미에 선명하게 박혀있던 그 초승달점. 우연의 일치야. 그럴 리가 없어.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멈춰 섰어요. 한 번만 더 가보자. 잠깐 확인만 하면 돼. 비서에게 전화해 일정을 취소하고 어젯밤 그 동네로 차를 몰았습니다. 낮에 보니 골목은 더 초라해 보였어요. 금간 담벼락,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들. 밤에는 몰랐던 것들이 햇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민준이 차에서 내리자 낡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녹슨 시소 옆에서 뛰어노는 쌍둥이가 보였어요. 그때 서준이가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그 아저씨다. 아이들이 후다닥 달려왔어요. 민준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아저씨, 왜 또 왔어요? 그게 어제 먹은 빵이 너무 맛있어서 아저씨가 또 먹고 싶더라고. 서준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맞아요. 어제 빵 진짜 맛있었어요.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우리랑 똑같네요. 빵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해맑게 웃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자신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왠지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얘들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립주택 계단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민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우야. 6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헤어졌던 그녀. 전처 윤지우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도 민준을 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강민준 씨가 왜 여기 있어요?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민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우야, 오랜만이야. 지우는 대답 없이 빠른 걸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왔어요. 얘들아, 빨리 집으로 들어가. 왜요? 엄마, 이 아저씨는 착해요. 빨리.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지우야, 저기. 혹시 저 아이들. 무슨 소리예요? 지우가 갑자기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아이들이에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저 아이들 얼굴이. 그만해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제발 그냥 가세요. 우리 이미 오래전에 끝났잖아요. 그때 어디선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설마 지우 씨 전 남편? 위자료도 못 받고 버려졌다잖아. 동네 아주머니들이 담벼락 근처에서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가세요. 제발. 거의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죠. 바로 그때 서준이가 집으로 뛰어가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작은 비명과 함께 서준이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죠. 으앙. 민주는 생각할 틈도 없이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고 서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다쳤어?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눌러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서준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그 작은 목소리에 민준은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서준아. 지우는 서준이를 확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민준을 노려보며 말했죠. 애한테 손대지 마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지우는 서준이를 안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주는 닫힌 문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 그때 등 뒤에서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쯧쯧. 혼자서 쌍둥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인지. 양아버지도 편찮으시다며. 민준의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지우와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재 한쪽 구석, 먼지가 쌓인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지. 민준의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런데 사진 뒤로 갈수록 지우의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속 그녀의 얼굴에는 외로움만 가득했어요. 그때 내가 널 지켜줬더라면 달라졌을까?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니지. 어차피 나는 무정자증이니까. 아이를 좋아하던 지우에겐 다른 남자가 더 나았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좋은 남자 만나서 예쁜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본 지우와 아이들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낡은 연립주택, 허름한 옷차림, 쌍둥이를 키우느라 지쳐버린 얼굴.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지우야? 민준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은 사진 속 지우의 얼굴을 손끝으로 쓸었어요.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 끝난 인연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지우야,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 상자 맨 아래에서 낡은 앨범 하나가 나왔어요. 지우가 직접 만들었던 커플 앨범이었죠. 첫 장을 펼쳤습니다. 7년 전 봄이었어요. 민주는 그때 태양그룹 전략기획실 상무였습니다. 회장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죠. 그날은 그룹 자선 행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초청해서 점심을 대접하는 행사였습니다. 민주는 형식적으로 참석했어요. 사진 몇 장 찍고 빠지려고 했죠. 그런데 행사장 한쪽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꼭 안아주더니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괜찮아. 울어도 돼.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다 보면 언젠가 엄마가 꿈에 찾아와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야.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울음을 그쳤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려한 행사장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건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아이를 안아주던 그 여자였어요.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민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수줍게 웃었죠. 그 미소에 민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준은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아까 아이 달래시는 모습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달래셨어요? 지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를 잃어서요. 저 아이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민주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저도요. 저도 엄마가 안 계신데. 지우가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요? 네.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엄마가 꿈에서 와준다는 말.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이상하게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이었기에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우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지우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얼굴도 모른 채 자랐죠. 18살 때 고아원을 나와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던 박동수 씨의 양녀가 되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지우는 늘 밝고 따뜻했습니다. 저는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우가 그렇게 말했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알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민주는 그런 지우가 좋았어요. 재벌가 주변에서 만났던 여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계산 없이 순수하게 웃는 그녀가 눈부셨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민주는 지우에게 프로포즈했어요. 나랑 결혼해줘.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상견례. 지우는 양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은 양아버지 동수는 연신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박동수라고 합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옆에 앉은 계모 최수진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하게 지우와 동수를 훑어보고 있었죠. 어머, 문방구를 하신다고요? 정말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이복 동생 재호는 어머니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런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어떡해요? 걱정 마. 저런 집안 출신이 와야 오히려 우리한테 좋아.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봐. 배경 없는 여자는 만만하잖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재훈아, 넌 꼭 태양그룹 후계자가 돼야지. 재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요? 넌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몇 달 뒤 결혼식은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지우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민준도 마찬가지였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민준이 지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요.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죠.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신혼 초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함께 웃고 퇴근하면 서로를 기다렸죠. 지우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회사로 찾아오는 날이면 민주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오늘 뭐야? 또 왔어? 점심 굶으면 어떡해요? 제가 만든 건데 맛있게 드세요. 직원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민주는 괜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해 민준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준이에요. 눈 좀 떠보세요.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틀 만에 숨을 거두셨죠. 장례식장에서 민주는 펑펑 울었어요. 계모가 들어온 뒤 집은 늘 차가웠습니다. 어린 민주는 그 집에서 투명 인간처럼 지냈죠. 그래도 아버지만은 달랐어요. 바빠서 자주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끔 민준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미안해.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란다. 그 말 한마디가 어린 민준이 버틸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 컸어요. 민주는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민준을 안아주었어요. 아버지,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해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상무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시죠? 빨리 수습하셔야 합니다.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요. 준비도 없이 회장 자리에 올라야 했습니다. 31살. 경험도 부족하고 기반도 약했죠. 민주는 밤낮 없이 회사에 매달렸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지우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안정되면 시간 낼게. 민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이해한다며 웃었죠. 하지만 그 조금이 계속 길어졌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바빴고 지우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계모 수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우야, 이거 먹어봐. 임신에 좋은 보약이야. 수진이 한약 봉지를 건넸습니다. 지우는 감사하다며 받았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뭘? 빨리 손주 얼굴 봐야지. 수진은 상냥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보약을 열심히 먹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렸죠.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습니다. 좀 쉬세요. 의사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지우는 불안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바빠서 집에 오지도 않았고